예, 그럼 여기서 사고 관련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 보도국 배삼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배 기자, 이 사고 현재 시각 어제 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에서 침몰 사고가 났다는 그런 소식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정확한 사고 개요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고가 난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4시 그리고 그 현지 시간으로는 29일 저녁 9시쯤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35명을 태운 배가 좀 더 큰 유람선과 부딪혀서 침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명이 지금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19명이 지금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생존자가 지금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상황 자체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심이 깊고 또 급류가 흐르고 있어서 지금 실종자들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탑승한 한국인이 33명이라고 또 전해지고 있던데 뭐 이 피해도 좀 전해 주시죠. 지금 이제 그 여행사 측에서는 31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 여행한 한국인은 30명이고 그 헝가리인 그 안내인이 인솔자가 한 명이 붙어서 31명이다. 그런데 이제 총 탑승한 인원은 지금 5명이지 않습니까? 33명이 한국인. 그러니까 그 3명의 한국인이 추가로 거기서 별도로 그 유람선을 탑승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현지인 그 배를 현재 인솔자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35명이잖아요. 지금 네네. 보니까요. 총 탑승 인원은 35명, 선장과 승무원 2명이 현지인이고 한국인은 외교부 발표로는 33명. 그런데 여행사의 패키지가 30명이 우리 여행사에서 함께 간 단체 관광객이고 인솔자 1명이 있다. 그럼 2명 정도가 맞습니다. 지금 2명 정도가 혹시 개별 단독 여행자가 개인적으로 티켓팅을 하고 탑승했을 가능성 이 정도를 지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 상황은 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9명이 실종 상태에 있고요. 7명이 지금 이제 생존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누가 생존을 했고 또 실종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사 측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제 현재 상황 자체가 지금 새벽 시간이지 않습니까? 야간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구조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렇게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 실종자는 3.2km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실제로 급류가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이제 우리 관광객들이 60대가 13명으로 좀 많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 40, 50대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단체 관광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행 형태가 지금 동유럽 쪽 관광이 패키지로 상당히 붐입니다.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많이 보신 경험도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이 인접 국가 중에 크로아티아 여행이 많이 늘었고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와 폴란드의 바르샤바, 혹은 체코의 프라하, 여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빈을 기점으로 해서 워낙 패키지 여행도 많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다페스트도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은 상태인데 또 부다페스트에 가면 이 다뉴브강 야경을 관람하기 위한 유람선이 이게 보통은 이제 여행사에선 선택 상품으로 넣긴 합니다만 이건 거의 대부분 보고 오는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런던에 가면 테임스강에서 런던의 야경을 한번 보고요. 파리에 가면 우리가 센강을 가지 않습니까? 한강에 온 외국인 관광객이 한강 유람선을 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런데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국회의사당을 볼 수 있어요. 이 야경이 고도시이기 때문에 고성도 많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다가 부다페스트가 원래는 2개로 나눠져 있던 도시예요. 부다와 페스트 지역인데 부다가 원래 수도고 왕궁이 있고요. 이 페스트는 상업지구로 발전했는데 여기에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강이 관통하기 때문에 이 관광 코스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 9시, 어찌 보면 야경을 보기, 저녁 식사하고 딱 좋은 시간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충돌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충돌 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대형 유람선과 충돌한 우리 관광객이 탑승한 작은 유람선이 전복이 되면서 침몰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현지 시간 새벽 3시 정도 되는데요. 19명의 실종자를 빠르게 좀 구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명한 관광 패키지 상품 중에 하나이긴 한데 맞습니다. 사실 이날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운행을 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좀 안전에 대한 좀
불감증이라고 예, 해야 예. 될까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걱정도 드는데요. 네, 선박 사고가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경우에도 뭐 지난해, 지지난해 떠올려 보시면 낚싯배, 낚시철에 많이 전복이 되는데요. 우선 세 가지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상이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운항을 한 것이냐. 예. 지금 이 배가 2003년부터 운항을 한 했죠. 하블란이라는 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업체는 95년에 만들어진 업체니까 큰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선박회사에서 무리하게 운항했느냐. 근데 이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구조가 아닌데 유람선은 다 정상적으로 운항했던 것으로 보여져서 이 하블란이 험한 문제였던 것 같진 않습니다. 아, 예. 다른 유람선도 예, 예. 그 시간대에 운항을 하고 더 있었다. 면밀한 예.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확인한 바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무리하게 운항을 네. 강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도 그렇지만 폭우가 내린 다음에는 예. 강 수위가 올라가죠. 위험하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급류가 심해지죠. 예. 물살이 세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조치가 적절했느냐 이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승객들이 탑승할 때 구명조끼를 기본적으로 예. 다 맸느냐. 이 부분은 여행사 측의 설명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탑승 중에는 꼭 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교육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분 중에 인솔자가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 확인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인솔자도 혹시 실종 상태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 명단 부분이라든가 안전점검 문제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과거 참사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 배 사고도 그렇지만 이 선사에서 지금 빠르게 브리핑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탑승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라든가 또는 어떤 문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예. 예를 들면 지금 사고가 났는데 대형 유람선이 무리한 운행을 했던 것인지 우리 단체 관광객이 탄 하블라니호가 혹시 운항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예. 또 뭐 이제 운전자인 선장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되는데 1차적인 급선무는 실종자 구조입니다. 그렇죠. 예. 배 기자, 방금 전에 여행사 측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을 현지에 이제 여행을 보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아침 오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어떤 여행사인가, 어떤 분이 가 있는지 혹시 나왔는지 그런 제가 연락을 받고 답을 해드렸는데 참 좋은 여행 맞지 않습니까? 네. 그 여행사 측에서 오늘 사고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좀 주를 이루었습니까? 참 좋은 여행사에서 자기들이 패키지 여행으로 지금 떠났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금 그 여행 상품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발칸 플러스 여유 있는 동유럽 6개국을 12박 13일 동안 여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9일째 여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전에 있었던 이제 관광했던 나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크로아티아, 독일, 체코 이런 데를 돌아보는 거고 4일 정도 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하하고 비르츠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이 남아 있었는데 이분들이 9일째 여행을 하다가 야경을 보기 위해서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을 들렸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신 게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제 파악된 바로는 여행사 측에서는 지금 그 31명이 이제 탑승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발표한 35명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우리 국민이 어쨌든 33명 외교부에서 탑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지금 뭐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객이 지금 30명 중에 60대가 13명 그리고 그 최연장자가 이제 71살 여성으로 되어 있고요. 최연소는 6살 여자 어린이. 71살 남성으로 그렇습니까? 파악되고 네. 예. 그리고 관광객들이 당시에 그 구명조끼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정황이 의심이 있습니다. 있다 이거죠? 확인된 건 아니죠? 확인된 건 정확하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그 탑승 우리로 치면은 한강 유람선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의 배입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 배고 위가 이제 개방되어 있는 그런 배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더 큰 유람선이 와서 부딪혀서 이제 그 전복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일단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 야경을 즐기기 위해서 갔는데 그 우연치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뭐 구조 상태 그리고 뭐 구조 그리고 유가족이나 혹시 뭐 가족을 여기에 여행을 보냈던 분들이라면 저희 연합뉴스 TV를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과연 우리 가족은 구조가 됐을까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실종자나
혹은 구조자 그리고 사망자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죠? 네, 그 신원을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국민이 지금 33명에 가 있는 상황인데 여행사 측에서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이 정도,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많이 갔는지, 가족 여행객이 많았는지 이런 부분만 지금 파악이 되고 승선한 있는. 인원에 대한 그렇죠, 틀에 예. 네. 현재까지는 어떤 분이 사고를 당했는지, 예. 또 사망하셨는지, 실종됐는지 이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평론가님 지금 큰 유람선과 충돌한 걸로 좀 알려지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큰 유람선이라면 거의 뭐 크루즈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큰 선박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저기 이번에 사고 난 선박은 굉장히 작고요. 그렇죠. 최대 승선은 60명으로 지금 알려져 맞습니다. 있죠. 60 충격의 명이죠. 여파가 굉장히 컸을 것 같고 네. 이게 바로 어떤 전복이 됐다. 그러니까 전복까지 된 걸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고가 좀 컸던 것 지금 같아요. 이것은 뭐 해양 구조 전문가나 선박 전문가 분들이 또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일단 큰 배와 작은 배가 부딪히면 작은 배가 이 사고의 충격과 피해는 훨씬 크게 받는 것이죠. 전복돼서 침몰이 된 상태고 예.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이 대형 크루즈 유람선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300인 탑승, 500인 탑승. 근데 지금 다뉴브강은 굉장히 큰 강입니다. 수심도 깊고요. 한강만큼 뭐 폭도 1km 맞습니다. 내외라면서요? 한강도 세계적으로 한강만큼 수도를 관통하는 강으로는 한강이 굉장히 이제 큰 강인데 다뉴브 강도 못지 않습니다. 사실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 흐르는 강인데 이것이 이제 부다와 페스트 사이를 가르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도시 수도로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기 굉장히 큰 다리들이 지나고 그 아름다운 다리 때문에 또 이 관광 상품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람선이 크고 작은 배가 부딪혔는데 이 문제는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유사합니다. 인근 해역에서 낚싯배들이 주로 화물선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작은 전복되는 낚싯배의 과실은 뭐냐 하면 미리 인지하고 피하지 못했다는 건데 큰 배의 경우에는 보지 않고 달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해외 화물선의 경우에. 그래서 낚싯배를 사실은 이 충격을 일으키고 나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뺑소니도 있습니다. 해상사고 중에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형 유람선 쪽에 과실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보는데 예. 이것은 지금 물이 불어난 다뉴브강 당시 상황에서 9시면 늦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음주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제 봐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이게 쌍방 과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대형 유람선의 상태를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게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는 중요한 대목일 것 같고요. 예. 지금 너무 안타까운 대목이 밤 9시에 벌어졌는데 현지가 새벽 3시를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조 작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예. 지금 초기에도 이미 3km 흘러내려가서 발견된 분이 있을 정도면 지금은 상당히 강의 하류로 예. 더 이제 구조대들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일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예. 무엇보다 빨리 좀 날이 밝기 전에 더 많은 분들이 구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배 기자. 아마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할 게 이 사망자 또 실종자, 구조된 분들의 인적사항, 신원 확인일 네네네.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가장 빨리 확인할 수만큼 역시 현재 나가 있는 대사관 직원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주 헝가리 대사관에서 현장 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영사가 급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부분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지시를 한 상황이고 예. 외교부 장관이 지금 현재 여기 이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총 본부장을 지금 네.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행사 측에서 지금 장봉도 기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행사 측에서도 지금 15명 정도가 지금 현지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현장에 있는 분들과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행을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사고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속속에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한 3, 4시 정도의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비도 내리고 있고 또 급류도 있고 그래서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 우리 정부 당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대통령도 급박한 그냥 것. 그런 지시를 네.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 사고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긴급하게 구조하라라는 지시예요. 이건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지시일 텐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예, 예.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가 사실은 수상 재난의 대응 부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대책 본부장을 맡았다는 건 예. 제일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이면 지금 여행사 직원 15명이 날아가고 있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사고의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겠으나 지금 현장에서는 부다페스트 경찰, 해경, 우리나라로 친다면 거기 헝가리 정부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외교력이 제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은 17개 팀이 구조 작업에 나서 있다, 예. 수색 작업에 나서 있다고 전해지는데 우리 주 헝가리 대사관이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조 작업을 해주도록 독려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긴급 대응 구조팀이나 전문가 팀들이 이제 급파된다 해도 시간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19명의 실종자를 최대한 생존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 부다페스트 현지에서의 전문 팀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비가 내리고 있고 급류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국민을 찾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기를 기원을 합니다. 예, 현지 대사관에는 경찰 영사, 그 외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현장에 가서 지금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함께 지금 지휘하고 어떤 있겠죠. 피해가 났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게 외교부로 전해질 거고 조만간에 이제 정확한 소식 좀 들을 것 같습니다. 자, 최 평론가님,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을 수 네,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귀담아 들었던 단어가 에어포켓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예.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이기도 하고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이 선박 자체가 처음에 우리가 짚었던 게 60인승 정도가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선실이 있고 테이블들이 있지만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 좌석이 있고 혹시 이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뱃머리에만 지금 있는 구조인지는 모르지만 한 분의 여성 생존자는 갑판에 있다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해서 살아나온 생존자가 7분 중에 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모와 이모부와 함께 갔는데 그분들의 이 생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갑판이 존재하는데 이 선실 자체가 우리가 과거의 세월호처럼 여러 층으로 돼 있고 대형 선박인 경우에는 전복이 됐을 때 전복되는 순간 그 안에 공기가 남아 있고 혹시 선내에 사람이 있다면 생존 가능성을 따지지만 지금 이 배는 그러기에는 사이즈, 이 크기 자체가 큰 배가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수색 때는 선박 자체를 수색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선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생존자든 사망자든 기본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고요. 예. 나머지 19명의 실종자는 배 안에 있지는 않은 거죠. 배 밖에서 아마 강물을 타고 흘러가고 있는 상황일 것인데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강에 전복된 위치예요. 그러니까 상류냐 하류냐. 상류에는 섬이 하나 있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지금 대체로 이 헝가리 현지 보도를 따르면 예. 국회의사당 인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고 그럼 지점이요. 강의 중간 위인데 그 아래 가장 아름답다는 세체니 다리가 있고요. 예. 그 밑으로 다리가 몇 개가 있거든요. 한강과 마찬가지로. 예. 그럼 지금 구조대 17팀은 아마 물살이 흘러내려가는 곳에서 다리를 기점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예. 지금 문제는 유속이 빨라서 그러게요.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실종자를 따라잡았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지 구조에 예. 관건이 달려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예. 에어포켓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사고 후 6시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에서 점검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예. 해상 사고와 수상 사고는 좀 이 측면에선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좀 예.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어서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백 기자, 지금 꽤 사고 발생한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새로운 소식 좀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관련 사고 소식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사고가 난 이후에 지금 6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사고 수습을 지금 하는데 지금 주안점을 둬가지고 정부에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 중앙 헝가리 대사관에서 현장에 이제 영사를 급파해서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예. 현재 지금 구조된 7명은 현재 그 3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부분들에 이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고 뭐 17개 팀이 들어가고 있어 수색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예. 현재 상황 자체가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지금 상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여행사 측에서도 인원을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30, 40대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뭐 한 9개 정도 팀이 그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자의 개개인의 그런 그 신원은 나온 상태지만 그 분류 어떤 가족끼리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표를 아직 미루고 있는 그런 것처럼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행사 측에서도 신속하게 좀 입장 발표를 했어요. 네. 여행사에서 밝히는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여행사에서 밝히는 입장은 일단은 죄송하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행사 측에서 참좋은 여행사에서 간 30명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이 지금 가입돼 있는 상태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측면인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존 여부에 맞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7명이 이제 사망한 상태고 지금 19명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19명을 빨리 수색해서 구조하는 작업이 지금 선행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사 측에서도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하겠다. 예.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은 우리 소방청에서요. 국제구조대 12명을 헝가리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신 보도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파악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고 지점에서 구조된 사람은 7명인데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7명은 사망을 했고요. 현지 구조본부에 따르면 강 물살이 매우 빨라서 새로운 생존자 발견될 가능성이 일단은 낮아 보인다. 외신이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침몰한 유람선은 이중 갑판으로 되어 있고요. 길이가 27m, 60명이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0마력의 엔진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 유람선 소유사는 파노라마텍이라고 합니다. 2003년부터 운항을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보수 유지를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외신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해서 소식이 전해질수록 피해 가족분들은 굉장히 더 걱정될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와 피해자 측 가족들과의 소통, 접촉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재외동포본부에서 지금 그 대책본부를 꾸려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분들과 또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제 뭐 알려진 바로는 관광객 상당수가 서울과 이제 경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한 헝가리 대사관에서 현장에 제작반을 파견한 상황이고 또 영사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누가 거기에 지금 가 있는지 또 가족들과의 그런 연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교부에서 지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60인승 굉장히 작은 배인데요. 네. 큰 유람선과 충돌을 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광객들이 이중 구조에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면 선상에 나와 있을 확률이 높고요. 맞습니다. 충돌 당시 충격으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고 굉장히 예. 정신을 잃을 가능성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래도 대부분 해외 여행 경험이 이제 많아진 국민들이잖아요. 이 상황을 딱 보면 약 2주 정도의 6개국 유럽을 도는 여행 중에 9일째입니다. 그럼 여행 피로가 많을 때고요. 예. 지금 여기 참여한 분들의 대다수가 6살 어린아이도 있는 거에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중장년층입니다. 예. 40대, 50대, 60대가 3분의 1을 넘는 인구 비율이에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저녁 식사를 하고 야경을 보기 위해서 이 그날 코스, 어제 코스의 마지막 코스이고 이다음에 호텔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어르신들 주로 이제 한식을 찾으시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 여행 피로감이 있으니까 술을 함께 반주로 드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추우니까 갑판에 나가 있던 다소 상대적으로는 젊은 여성분은 아까 수영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수영을 하거나 스스로 생존에 나올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연령대, 또 이 저녁 식사 이후의 시간이라는 점, 또 현재 강이 비가 내리고 있다는 점, 또 한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겐 익숙한 강이지만 지금 수도권 거주자들이 대다수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외지에 가면 항상 모든 것이 낯선 상황이죠. 그런데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 날씨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구조의 손길이 없다면 제가 보기엔 이 새벽 시간인 만큼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일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빠른 구조, 정말 더 빠른 구조, 이걸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시간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영사도 현장에 급파됐고요. 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돼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수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위해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 좀 어떤 식으로 이런 절차가 좀 수습이 되는 겁니까? 일단 재외국민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지금 외교부에서 장관이죠. 꾸려져 있는 상황인데 꾸려지면 가장 먼저 이제 하는 일은 현지와의 그 소식 연락 체계를 갖추는 예. 그런 작업을 벌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를 당한 가족들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제 주안점을 둬서 네.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생사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안내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재 이제 저희 대사관 직원들이 아마 총 동원됐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대사관에서 그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그 정보 또는 실종하신 분들, 생존자들 이렇게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상호 연락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주안점을 둬서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강경화 장관이 어쨌든 대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외교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방본부라든지 아니면 구조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의 협조가 너무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뭐 헝가리가 됐든 아니면 그 주변에 뭐 독일이나 아니면은 프랑스나 이런 구조팀 좀 전문 구조팀들을 좀 모으는데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현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저희도 좀 답답한데요. 일단 그 구조된 한국인 관광객 3명이 후송된 현지 병원에서 통역을 돕고 있는 현지 교민이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에 따르면 탑승한 유람선에는 가족이나 친척 등이 여행을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구조된 사람 중 한 분은 큰 유람선이 오는데 설마 우리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수용을 했고 옆에 있던 다른 유람선에서 구조를 해줬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지금 현지 상황에 물이 많이 부른 상황이고요. 폭우가 계속 오고 있어 구조 상황도 좋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설마 큰 유람선이 네. 우리 배와 부딪힐까 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저는 아까 추정이 자꾸 드러나는 게 좀 두렵습니다. 뭐냐면 이게 해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항로라는 게 결정돼 있죠. 근데 그 항로에도 작은 배가 뭐 끼어들 경우에 여러 가지 이 충돌 사고가 날 개연성은 높은데 여기가 지금 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세한 항로가 결정돼 있지 않아요. 강물 위에는 차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은 편도, 이쪽은 일방, 뭐 그런 신호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다니는 것이고 시계 확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증언에서 가장 이제 이 안타까운 대목이 대형 유람선이 앞을 지나가는 작은 소형 유람선을 못 본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시계 확보가 어렵고 비가 내리고 그런데다가 야간이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어떤 레이더가 주로 작동하는 해상이 아닌 이 수상 경우에는요, 레이더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배는 모터보트가 그냥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강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 관찰의 문제, 우리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형 유람선의 책임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유람선들이 떠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 생존자들은 스스로 이제 충돌 힘에 의해서 물에 떨어졌는데 수영을 했고 근처를 지나던 유람선이 건져 올린 경우가 그쵸. 아마 다수일 것 같고. 저기 네. 유람선을 운항을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 헝가리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폭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수위가 조금 높아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람선으로 운항을 시켰다. 네. 그렇다면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네네. 이렇게 애초에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무리한 운항, 기상 조건이 되지 않는데 운항을 했는가. 그런데 이것은 이게 하블라니호만 탓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이 대부분의 유람선들은 다 강 위를 운항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정상 상황으로는. 운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강의 수상 안전을 통제하는 아까 말씀하신 기관, 뭐 이제 말하자면은 해상을 통제하는 뭐 경찰청 같은 곳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배들의 주의 문제가 중요한데 대형 유람선의 책임 소재 좀 이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좀 이 늦은 새벽 시간인데 비라도 빨리 좀 멈춰주고 시계라도 확보가 되고 서치라이트가 동원이 돼서 17개 구조팀들이 지금 사실은 날이 밝기 전에 더 많은 분들을 찾아내야 하는 이 골든타임으로 치면 안타까운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유람선과 충돌을 했는데 아직까지 들려오는 바로는 그 상대 유람선의 피해 상황 같은 것들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는요, 이런 예. 경우에 그 대형 유람선이 어느 정도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톤급의 차이라든가 승선 인원의 차이라든가 이게 지금 확인되진 않았지만 예. 상당히 그쪽은 경미한 손상을 입었고 이쪽 배는 전복 침몰이 됐으므로 문제는 이 선체 손상을 떠나서 타고 있던 30여 명의 승객이 적어도 밖에 있었다면 대부분 강물로 튕겼을 것이고 아까 우리 전문가께서 인터뷰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선실이나 선 내에 몇 명이 있다가 구조됐는지 확인이 됐는지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고 발생 시간 꽤 지났습니다. 헝가리와 시차가 한 7시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골든 타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구조 작업 17개 팀으로 나누어가지고 네. 현재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소방청에서 국제구조대 12명을 헝가리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 현장에 그동안 많이 투입됐었는데 일단 정부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소한 다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동원 가능한 인력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대응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구조에 이제 집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팀이 급파가 돼 있는 상황이고 가능하다면은 그 다뉴브강이 지나가고 있는 나라들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헝가리나 불가리아까지 연결해서 그 흑해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예.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좀 이렇게 확대가 되면 좀 더 넓혀가지고 수색구역을 좀 넓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아까 이제 사망자가 3.2km 떨어진 것으로 발견됐지만 지금 6시간 정도가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급류가 얼만큼 뭐 이렇게 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또 좀 더 멀리 사고지면서 떨어져 나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나라라든지 아니면 전문 수색팀이라든지 이런데 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구조팀을 좀 더 파견하는데 좀 주안점을 둬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노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최풍능가님, 아까 네. 제가요, 그 한국인 관광객 3명이 후송된 현지 병원에서 통역을 돕고 있는 교민의 네. 말을 빌려 제가 네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나가 있다면 영사하고 연락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면 병원에 누가 지금 현재 후송돼서 예.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최소한 구조된 사람의 인적 사항이라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죠. 당연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 좋은 여행사 측으로부터 해외에 간 30명의 명단과 인솔자의 인적 사항은 우리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7명의 생존자 명단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완전히 다 파악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망자의 상태를 지금 예. 점검하고 있을 상황이고 19명의 실종자도 지금 약간은 특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드러나 있는 파편적인 정보만 우리가 보도하게 되면 예. 상당한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을 과거 경험에서 알고 있죠. 그래서 예, 정부는 아마 체크를 해서 확정된 것만 발표할 텐데 예. 제 생각에는 잠시 후에는 적어도 여기에 탑승했던 탑승자 명단, 예. 생존자 명단, 그리고 나머지 사망자와 실종자 명단은 현재 합쳐진 상황으로 아마 이 몇 시간 내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예. 관광객 전원이 또 여행자 보험에 그래도 가입해 다 있다. 가입이 돼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이건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죠. 패키지에서 뭐 선택하십시오 사항도 있습니다만 요즘엔 기본적인 여행자 보험은 다 가입하는 것이 기본 또 준수해야 되는 규약이니까 이건 잘 지켜지는데 자, 문제는 지금 여행자 보험을 따지긴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종적으로 몇 분을 더 구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예. 이제 마지막 경주하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여행사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사실은 하지만 어느 여행사든 어느 기업이든 어느 정부기관이든 사고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막지는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사후의 수습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를 기대할 뿐인데 지금 모든 것은 제 생각에는 초점을 하나 찾는다면 예. 우리의 외교력이다. 강경화 본부장입니다. 현재는 강경화 본부장이 헝가리 정부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지금 현지의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번역해서 나오는 보도가 예. 이 처음의 속보는 동아시아인들이 다수 탄 유람선이 전복됐다. 예.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민이 아니고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 인명 구조에 있어서 여기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얼만큼 헝가리 정부에 또 부다페스트 시에 또 지금 17개 팀을 급파하고 있는 현장 재난 대응 당국에 예. 정말 간곡하게 호소해서 예. 꼭 살려달라, 또 꼭 구해달라 이러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발휘하는가 네.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그런 보입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또 대책본부장으로 외교부 장관을 맞습니다. 또 임명을 한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 상황이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사고가 난 다뉴브강이 어떤 곳인지를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는요 가면 역사적으로 볼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젊은 층이 많이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이 좀 원하는 여흥이나 놀거리가 많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이 오래된 옛스러운 분위기의 고성들과
그 도시에 예. 정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유산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은 지금 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사고가 났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세체니 다리가 가장 이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기서 더 내려가면 국립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대쪽은 부다 지역은 왕궁이 있고요. 지금 패스트 지역 쪽은 상업지구이지만 거기에 주로 예술관들이 많이 이제 포진이 돼 있는데 사실 이 도시는 12세기부터 건축되기 시작한 도시예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죠. 그런데 이 최근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 묘한 게 지금 이 선사가 1995년에 만들어진 파노라마덱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하블라니 호를 보유하고 이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의 유람선을 아마 보유하고 운항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직원이 한 80명 정도 규모거든요. 그런데 1990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동구권이라고 부르던 사회주의 체제였어요. 근데 1990년 이후에 폴란드, 헝가리 뭐 이런 나라들이 모두 소련 연방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본격적인 자본주의 체제 국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역사로 본다면 관광 서비스 측면에서는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국가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은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보는데 예. 문제는 이 대형 유람선과 소형 유람선의 충돌을 비가 오는 밤 9시면 사실 관광지에서는 아주 늦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런 이 사고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현장 통제에 있어서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던 것 아닌가, 과실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 대목입니다. 예. 현지 방송에 따르면요, 강물이 불어난 곳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급류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위가 다뉴브강 수위가 5m. 그리고 이거보다 지금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뭐 비가 6m까지 내리고 육박할 수도 있으니까요.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요. 저희들이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제보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을 많이 계시죠? 요즘 다녀오신 여행을 많이 분들이 가십니다. 그 네. 유람선에는 구명조끼가 따로 비치되지 않았다. 네네. 예, 이런 물론 확인을 해야 되지만 지금 그런 시청자 제보가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선착장에서 배에 오를 때 제가 어떤 경우도 봤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경우인데요. 최근입니다. 선착장이 있고 유람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승객이 승선해야 하는 유람선이 선착장 부두에 되지 않고 그 정박돼 있는 배 옆에 된 경우가 있어서 당시 여행객은 재미있다라는 경험으로 이 글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예. 선착장 부두에서 다른 배에 올라가서 뛰어넘어서 배를 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럼 제가 보기에 구명조끼는 선착장에서 입혔어야 마땅합니다. 배에 비치돼 있는 것은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탑승 전에 네네. 예, 왜냐하면 이게 착용을 큰 배가 해야 된다.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유람선을 탈 수 있는 크고 작은 유람선을 탈 수 있는 한강변에도 우리가 오리배라고 부르거나 노젓는 배 같은 경우에는 조끼를 선착장에서 입고 맞습니다. 그리고 승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작은 선박의 경우에는 비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확인해야 할 확인을 대목입니다.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배 기자, 시간이 좋게 흘렀는데 다시 한번 사고 개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어제 저녁 9시쯤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4시였습니다. 지금까지 35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민이 거기 33명이 탑승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구조된 사람은 7명, 그리고 사망자는 7명, 그리고 실종자가 19명입니다. 지금 현지 시간 자체가 새벽 한 4시 정도, 3, 4시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류가 또 흐르고 있고 비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에 어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현재 처음 전해진 상황이 달라지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교부에서 나서서 총력 대응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 17개 팀이 급파가 돼서 지금 실종자들 19명을 구조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된 추가 실종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이 시작된 지 1시간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가로 구조됐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현재 비가 많이 왔고요. 강풍도 불었고요. 또 현재 야간 상황입니다.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좀 이제 이 지난 현지 시간 9시, 밤 9시, 우리 시간 지난 새벽 4시 이 시간 자체가 이 강풍과 급류가 이 정도로 강했다면 사실은 이 수상의 운항을 금지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제 사고 이후에 오히려 자정을 넘기면서 더 비가 강해지고 바람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의 의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지금 이제 이 이름을 지명한 의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력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17개 구조팀도 지금 6시간째 구조 작업, 수색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 빗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신규 인력으로 교체해서 투입을 한다든가 또는 잠수부를 추가로 투입한다든가 좀 여러 가지 더 정밀한 이 수색 작업을 위한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헝가리 정부에 현재는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 지금 이 메시지를 정말 강하게 전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동이 틀 때까지 정말 찾을 수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을 찾아달라. 그 헝가리와의 이제 어떤 우호적인 차원의 정말 호소를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구조대원의 안전 문제도 이 확보해야 되는 게 아마 헝가리 정부의 입장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주되 안전한 구조. 뭐 이것은 이제 이 어느 정부나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구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현지 시간은 새벽 4시, 5시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동틀 일출 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30km 하류 정도까지도 지금 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속은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하면 사고 난 직후에 3.3km 지점에서 사망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걸 단순 계산하면 지금 20km 아래로 흘러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도심 지역의 강이기 때문에 예. 강폭은 넓고 수심은 깊은데 그렇죠. 부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그 아래로 지나가면서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다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강을 흘러가는 실종자, 강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 붙들 수 있는 것들을 붙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배 기자님께서 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까지도 이건 좀 향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부다페스트 도시 자체가 헝가리의 이제 북서부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다페스트 지역을 지금 유속으로 벗어나기 전에 구조해야 하는 그래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 조금 더 확대 범위를 넓혀서라도 하류부터 상류로 올라오고 상류에서 하류로 또 거슬러 내려가는 크로스 체크 방식으로 수색을 하고 있어야 예.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지금까지 계속 시간이 흐르곤 있습니다만 구조 상황이 정리되지는 더 추가적으로 좀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뉴브강에 이제 17개 팀이 파견이 돼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시간 자체가 지금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희한테는 참 안타깝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속이 빠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작업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 당시에 배가 2층짜리로 되어 있는 배인데 1층에 뭐 테이블이 7개 정도 있었고 네. 그리고 9시 정도면은 사실 야경이 아름답게 비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갑판에서 봤을 확률이 엄청 이제 높은 상황일 걸로 추정이 되고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유람선이 다가와서 충돌을 했는데 예. 여기 이제 그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 저 배가 우리를 충돌할지 몰랐다. 부딪힐 줄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봤을 때 그 대부분의 그 탑승객들이 아마 대비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배가 오고 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큰 대비를 그러니까 그 현 상황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조 교수님, 그 전문가를 통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중요한 건데 네. 일단 속도는 모릅니다. 유람선의 그렇죠. 모르죠. 예, 10에서 12노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까 사고를 당했던 병원에 계셨던 분을 말을 인용하면 네. 유람선이 다가오는 것까지도 볼 수 있었다. 네, 네. 그렇다면 과연 유람선이 어느 정도 속도를 달리고 있었는지 윤항을 했는지 네, 네. 만약에 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람선이고 야경을 관람하는 그런 이제 관광용 배들이기 때문에 과속으로 달릴 이유는 없는 배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시간을 맞춰서 속도를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데요. 예, 예. 관광을 해보시면 예. 대부분 한 30분 동안 도는 코스, 1시간 정도 도는 코스 해서 이제 코스들이 다 나뉘어 있고요. 맞습니다. 배 크기가 나뉘어져 있는데 속도는 대체로 느린 편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강의 유속이 빨라져 있으니까 배는 강 위를 떠다니는 이 물체이기 때문에
강이 빠르면은 배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동력을 가동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저는 대형 유람선은 상당히 평소의 노트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야간 시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시계가 좋지 않았는데 예. 어쩌면 대형 유람선에서 전방 주시 문제를 상당히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낚싯배하고 화물선이 충돌했던 2년 전 사고가 거의 똑같은데요. 작은 배가 알아서 피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작은 배는 저 큰 배가 설마 우리를 들이받겠어? 하고 미리 시간 텀을 두고 확인한 것 같아요. 예. 안타까운 것은 그 큰 유람선이 경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아마 직진해 온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상황에서 결국은 양쪽 모두 다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탄 작은 유람선은 왜 회피하지 않았을까? 큰 유람선은 아마 식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것은 운항 과실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고의 원인인데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 가장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골든타임 문제예요. 지금 이제 현지 기온이 한 14도. 아주 추운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고 있고 야간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체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 골든타임이 1시간 내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대는 뭐냐면 해상과 다른 것이 이 강이에요. 흘러나갔는데 강 기슭으로 흘러나가서 만약에 무언가를 붙들고 강변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면 천만다행이고 또 다리가 많습니다. 여기는 수도, 도심입니다. 교각을 붙들고라도 혹은 뭐 지탱하거나 어딘가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당연히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먼 거리까지 내려가서 급류의 유속을 계산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여유폭을 더 두고 그 아래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구조팀이 예. 있을 거고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수색하는 팀이 있을 텐데 정말 이 빠른 시간 내에 더 늦지 않게 조금 더 생존 소식이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배 기자, 사실 헝가리가 굉장히 먼 곳이잖아요. 네, 시차에 7시간 차이가 나는데 저희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사고 경위 또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신원, 인적사항을 좀 알 수 없어서 가능하면 뭐 정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정부로부터 저희들한테 받은 인적사항이 없어서 시청자분들에게 바로 전달하지 못한 그 답답한 심정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 작업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지금 6시간째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7개 팀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수색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종자가 지금 19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생존했다거나 아니면은 사망했다거나 이런 소식은 전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지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초에 한 5m 정도 수심이 된다고 했는데 점점 더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m 가까이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수색팀이 각 요소에서 이제 들어가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야간이고 또 급류가 또 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색 작업이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정부가 훨씬 더 다급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현지에 있는 그 헝가리라든지 이런 그 외교적인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골든타임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의 실종자들을 다 구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구조된 사람이 7명입니다. 구조된 사람의 건강 상태는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에서는 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예당초에 이제 한 명 구조 소식들이 많이 이게 전달되어 오는 건 예. 아닌데요. 처음 구조했던 사람은 의식이 없었었는데 병원으로 이송하고 나서 의식을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생존자 중에 한 분은 그 갑판에 있다가 그 큰 배가 이제 크루즈선이 다가오는 걸 보고 설마 저 배가 우리를 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 그 있다고 봤을 때는 일단 7명이 대부분 다 건강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대신 그 여기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았고 또 노인분들도 계셨고 또 어린이들도 있었고 또 가족 단위도 있었고 또 9개 팀이 또 여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해보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 쪽에서 밝힌 게 9개 네, 9개 팀이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연령대하고 일단 여행사 쪽에서 전환 바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현재까지 분들이 지금 여행을 떠났는지. 그 9개 팀 정도가 현지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3명은 현지에서 티켓을 끊어서 그 배에 탑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명은 말씀하신 크루즈 여행으로 그 배에 이제 탑승을 이제 해서 여행을 즐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행사 측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관광객 30명 중에 60대가 13명 그리고 나머지는 40대, 50대였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고요. 그 6살 어린이가 또 포함되어 있고 또 나이가 71살이신 그 남자분이 이제 계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명단을 사실 기다리고 있는데 명단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명단이라는 것은 구조자와 사망자, 그렇죠, 예. 실종자 이런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 33명이 누가 여행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 탑승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외교부도 파악을 한 상태일 겁니다. 예. 한 상태인데 여기서 누가 여행을 했는지 밝혀지고 나면 바로 사망자와 또 실종자 또 생존자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더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정부에서 추가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대도시, 강을 끼고 있는 대도시는 저런 유람선 관광 네. 코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객들에게 여행사 쪽에서 선택 관광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네. 포함되기도 있지만요. 자, 그럴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여기서 그렇게 된다면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길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행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었느냐 아니면 이게 여행사의 무리한 강요가 있었느냐. 제 생각에는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불편하고 불쾌한 경험을 하신 것은 주로 이제 쇼핑에 대한 강요입니다. 저가 여행으로 만들어 놓고 현지에서 물건을 사면 이 블랙커피를 이제 수령하는 형태로 여행사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과거에 왕왕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여행자들의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지금 뭐 참 좋은 여행사도 그렇고요. 대체로 좀 메이저급 여행사, 패키지를 많이 운영하는 쪽들은 그런 폐해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필수로 다 가입하고. 여행사 측이 네.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기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 이 상품이 이제 추가 상품은 아니었고 기본 구성에 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었다고는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이 패키지 여행도 다를 텐데 젊은 분들이 가는 여행은 이 야경 크루즈 이것을 이제 선택 상품으로 많이 넣는다고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중장년층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족 패키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것은 꼭 봐야 하는 것으로. 필수 코스였다. 왜냐하면은 사실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센강 유람선은 많은데 타도 되고 안 타도 됩니다. 근데 영국에 가시면 테임스강 유람선들을 많이들 타세요. 예, 센강보다는 좀 크고 볼거리가 있고 야경을 예. 주로 봅니다. 런던 아이부터 비롯해서. 그리고 이 동구권은요. 지금 이 부다페스트하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폴란드의 바르샤바, 또 하나 체코의 프라하. 이 3개 정도 도시에서는 유람선을 많이 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름다운 야경이나 혹은 낮에도 많이 탑니다. 낮에 봐도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가족 패키지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필수로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여행사 측은 여행사는 구명조끼를 입는 것을 당연히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가이드가 행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이 다른 이 유사 여행을 다녀오셨던 분들의 많은 지금 제보가 쏟아지는 내용이 구명조끼 없더라. 또 이런 이야기도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불의의 사고가 벌어졌을 때 정말 이 생존 여부와 골든타임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60대 13분이 계신데 구명조끼를 입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요소거든요. 핵심 요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게 좀 나중에라도 구명조끼의 착용 필수 의무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이건 좀 선사가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파노라마 덱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배가 전복됐는지 우리도 당국으로부터 듣고 있는 입장이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예, 영사가 이제 대사관에는 영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민들 또 관광객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영사가 있고요.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청에서 나가는 외사관이라고 해서 그렇죠. 사건 사고 일어났을 때 그걸 좀 수습하고 합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외사관이 있는데 아마 현재 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력이 다 있더라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헝가리 측 네. 해당 파트너와 함께 맞습니다. 공조가 잘 될지 그 부분이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소방청에서도 국제구조대 12명을 헝가리에 파견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정부 대응은 우리 최고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조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일찍 나왔습니다.
한 9시 이전에 이제 속보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청와대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봐야겠고, 이 정의용 NSC 실장이죠. 국가안보실장. 예, 국가안보실장이죠. 국가안보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정의용 실장과 강경화 장관이 투탑으로 헝가리 정부와 상당히 좀 강한 교신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 현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대사, 영사, 그리고 이제 현장 대응팀이 이제 꾸려져 있으니까 아까 외사까지를 이제 포함하여 아마 현지에서의 이 수습 문제, 구조와 수색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단을 파악하고, 그럼 지금 현재 전체 이 배에 탑승했던 명단 정부는 확보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존자 명단은 거의 다 7명에 대한 확인이 맞춰졌을 시간이고요. 그럼 이제 사망자에 대한 확인이 끝났는지 아닌지, 그럼 나머지는 19분이 실종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종자를 좀 수색해서 구조할 가능성에 대해서 현지 당국과 아마 긴밀하게 교섭을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 여행에 이 가족들을 보내고, 지금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확인된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6살 딸, 이렇게 지금 4명 일가족이 참여 있고, 아까 9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팀이 가족인데 평균 가족 3명이면 지금 이 27명이기 때문에 예. 대략 30명에 근접합니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이 패키지이기 때문에 1인 여행자는 없을 것 같고요. 따로 이 배에 탑승한, 별도로 티켓팅을 한 2명이 지금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예. 30명은 적어도 2인 이상 가족일 거란 말이죠. 2인이거나 3인이거나 많으면 4인. 아까 수영으로 생존한 여성 한 분의 육성 증언은 이모와 이모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럼 여기도 지금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연배가 있는 분들을 중년 내지는 젊은 가족이 모시고 여행을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가족들이 또 국내에서 생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틀림이 없는, 최악이 뭐냐면 생존자라고 발표됐는데 사망자가 되거나, 예. 사망자라고 발표된 생존한 경우에는 현장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정부가 마지막 점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헝가리 정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색 구조 활동을 해줄지 우리 정부의 외교력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배삼진 기자와 함께 사고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